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할 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조회수 10 나오는 글이 10개면 조회수가 100이 되고, 하루에 조회수 10 나오는 글이 100개면 조회수가 1000이 된다. 숫자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인데 그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조회수 하루에 10 나오는 글? 오케이. 근데 그게 쭉쭉쭉쭉 쌓여가지고 막 10일, 100일이 지나도 계속 하루에 조회수를 10씩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유지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블로그 상위 노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정말 하루 잠깐 상위 노출됐다가 며칠 뒤 뚝 떨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열심히 블로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질 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조회수를 늘리려면 막 하루에 1포, 2포, 3포씩 늘리기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에게는 제가 3년 전 블로그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썼던 글이 지금까지도 하루에 10에서 20 정도의 조회수를 꼬박꼬박 내주는 효자 포스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글들은 한번 상위 노출이 되면 꽤 오랜 기간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3년 동안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는 포스팅의 비밀부터 상위 노출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글쓰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검색량이 많고 컨텐츠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글을 쓰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이 적은 글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검색량, 이런 컨텐츠 발행량 수가 나오는 키워드는 사실상 거의 쓰면 안 되는 키워드겠죠. 하지만 저는 이 주제로 글을 써서 30개월째 몇몇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하고 있고, 글 쓴 지 30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의 조회수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이 글이 지금도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광고성, 홍보성 글이 많아서 오히려 희귀한 진짜 경험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찾는 진짜 정보가 담겨있는 글이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제가 저 당시에 썼던 글이 그렇게 막 엄청 잘 쓴 글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순서로 자동차를 계약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제 글을 눌러줘서 조회수가 늘어나게 됐죠. 네이버 알고리즘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검색어와 키워드가 일치되는 글을 찾아뒀다면 2024년 신규 알고리즘은 검색자의 의도를 분석해서 맥락에 맞는 문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 무슨 광고글밖에 없어.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막 이상한 말만 나와. 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정답을 말해주는 글을 상위 노출로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찾는 진짜 정보가 담겨있는 글을 쓰면 한 발자국 더 상위 노출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담겨있는 글들은 내가 초반에 잡은 키워드로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셔서 들어오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량만 봤을 때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실제 나오는 조회수는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케이스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맨날 저런 희귀한 케이스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블로그는 내가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관련해서 내가 정성스레 쓴 글이 상위 노출이 오래 유지가 돼야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어쩌다가 운 좋게 생긴 주제가 상위 노출이 되어서 오래오래 상위 노출을 유지하는 건 뭐 당연히 좋지만, 그런 주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포스팅할 수 있는 건 약간 로또 같은 거라 운에 맡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잘 쓰고 상위 노출이 됐을 때 쭉 오래 갈 수 있는 글쓰기 꿀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포스팅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땡땡 시험 가채점 후 다녀온 가평 맛집 도레미라는 포스팅이 있다고 할게요. 이 포스팅의 제목을 보면 땡땡 시험 가채점도 키워드고 가평 맛집 도레미도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 키워드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제목들이 상위 노출이 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4시간 내에 상위 노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땡땡 시험 가채점으로 검색해서 들어온 분이라면
이 포스팅을 봤더니만 가채점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맛집에 대한 내용만 있어. 가평 맛집으로 검색해서 이 글을 보시게 된 분이라면 맛집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내가 시험 가채점 했다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이 포스팅의 제목을 과연 누를까요? 하나의 포스팅에는 주제를 한 가지만 담아서 글을 쓰는 게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원하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의 포스팅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 상황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할 거였다면 땡땡 시험 후기, 답안지 가채점 결과, 합격자 발표일, 가평 근처 중식 맛집 도레미, 내돈내산 후기 이렇게 2개의 포스팅을 했을 것 같고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땡땡 시험 독학 합격 후기, 문제집 인강 추천 이것까지 추가해서 총 3개의 포스팅을 썼을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쓸 때 이 3가지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보, 나의 경험, 그리고 공감. 이 3가지를 충족해야 사람들이 검색해서 블로그를 찾아봤을 때 만족할 만한 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서 내 글을 찾아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정보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나의 경험을 통한 나의 판단이 내 글에 담겨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글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해요. 여행 블로그를 쓰다 보면 날씨, 옷차림 관련 포스팅이 조회수가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날씨를 날씨 앱에서 안 보고 블로그를 찾아볼까요? 이 사람이 이 여행지를 갔을 때의 날씨는 어땠고 그 날씨에서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경험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검색해본 사람들이 나의 경우에도 이 상황이 맞는 건가? 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공감대 있는 글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보와 경험, 공감이 담긴 글은 사람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쓴 다른 글을 찾게 되면서 블로그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 포스팅에 대한, 이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네이버 블로그는 좋은 포스팅, 좋은 블로그로 판단하고 상위 노출을 오래오래 유지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주제는 한 가지로 쓰고 정보, 경험, 공감을 담은 글을 써라.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은 인용구를 쓰는 겁니다. 인용구를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글 쓰는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쓸 때 글자 수 1500자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 라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1500자를 한 번에 다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한 300~400자짜리 서너 개를 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부담이 줄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한 단락이면 금방 쓰시겠죠. 이 정도도 글자 수가 그렇게 안 많아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글을 여러 개 모아보면 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긴 글 읽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보통 한 단락에 200자에서 400자 정도를 쓰거든요. 인용구로 단락을 나눠두게 되면 그 문단 읽는 데는 되게 짧게 시간이 걸린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음 문단까지 넘어가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면 체류 시간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인용구를 썼을 때의 장점 2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 경험, 공감을 놓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인용구를 쓰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 인용구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용구에 무슨 멘트를 쓸까 하는 건 마인드 매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숙소에 관련된 포스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숙소를 검색하는 사람은 과연 뭐가 궁금할까? 가격 궁금할 것 같고 위치, 찾아가는 방법, 주차는 편한가?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지? 침대는 넓나? 화장실 넓나? 욕조 있나? 뷰 괜찮나? 어메니티는 어떻지? 거기 수영장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궁금증들을 정보 단위로 나눠서 챕터를 정해줍니다. 가격, 위치와 주차, 체크인, 객실 후기, 수영장 이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인용구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정보,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챕터를 정보 단위로 나눴으니까 일단 정보 들어가죠. 여기에 나는 얼마 주고 예약했는지, 비쌌는지, 가성비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글이 되겠죠.
이렇게 글을 쓰면 아무래도 정보나 나의 경험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꼼꼼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잘 정리해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용구로 챕터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글을 쓰다 보면 정말 가끔 유독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 되게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쳐요. 그래서 별도로 비용도 내야 되고 포토스팟도 있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좀 줄 서기 쉬운 꿀팁을 알았다. 이런 정보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호텔 후기에서 단호하게 수영장 챕터를 제외해버리거나 아니면 객실 후기 쪽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수영장을 언급하고 땡땡 호텔 수영장 이용 시간, 가격, 포토존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나 더 쓸 것 같습니다. 단지 인용구 하나 썼을 뿐인데 하나의 포스팅이 2개가 되는 매직. 인용구를 썼을 때의 세 번째 장점, 문단형 스니펫입니다. 블로그 보다 보면 가끔 이런 포스팅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덩어리로 뭐가 나눠져 있지? 제가 뭘 세팅을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인용구 또는 소제목으로 잘 쪼개놓은 글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문단형 스니펫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면 검색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석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문서를 찾아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인용구를 정보 단위로 나누라고 추천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문단형 스니펫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 담고 있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검색하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 포스팅에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확인해서 선택받은 글은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는 글이니까 더더욱 상위 노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좀 오래 유지하더라도 언젠가는 상위 노출에서 밀려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발리 4월, 5월 날씨 및 옷차림에 관련돼서 글을 썼는데 4월, 5월에는 발리 옷차림, 발리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6월인 지금 발리 날씨, 발리 옷차림으로 검색하면 6월, 7월에 발리 날씨와 옷차림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기에 맞는 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쓴 주제에 관련돼서 리뉴얼된 정보가 있다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정보들이 담겨있는 포스팅이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 그 키워드의 상위 노출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도 이 키워드 또는 이 주제로 글을 쓰면 내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포스팅을 또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찾는 게 중요한 플랫폼인 거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식으로 글을 쓰신다면 네이버가 좀 더 원하는 형태의 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네이버에서 뭘 검색을 해서 블로그 글을 하나 봤는데 이 글 되게 정보도 많고 좀 글이 잘 읽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글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글일 거예요. 저의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포스팅이 오래오래 상위 노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블로그 쓰실 때 뭐가 가장 힘드세요? 라는 질문으로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목 짓는 게 가장 힘들다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1일 1포하는 글감 찾는 법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일 1포할 수 있는 글감 찾는 법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